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8월 30일 관심 종목 공부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관심 종목일 뿐이지 제가 뭐 권유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주가 뭐 현대차 레벨 3 뭐 자율주행 뭐 개발한다 이런 소식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라닉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것도 라운피플이라고 하는 이것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이에요. 뭐 교통지역 시스템 사업 진행 중이며 이렇게 뭐 나와 있거든요. AI 스마트 솔루션이다 하는데 이미 위에서 이렇게 시세는 박스권으로 분출해 줬어요. 상장한 다음에 다시 시세 분출.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이쪽에서는 거래량이 터져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쭉 밑으로 뺀 후 다시 추세를 바꾸는 이 부분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추세를 여기서 한번 돌려주고, 보시면 여기서 한번 돌렸죠. 음봉으로 쭉 빼면은 이게 돌려준 건데, 돌려주고 다시 한번 쭉 뺐어요. 뺀 다음에 이 위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죠. 올라간 거는 여기까지 매물대를 다시 소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다시 한번 공격형 패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밑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 지지 라인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다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전 매물대가 좀 높은 고점을 소화하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시세를 분출하고 내려왔죠. 내려온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게 이 부분을 보시면 쌍바닥입니다. 이게 쌍바닥. 근데 여기서도 시세가 다시 분출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해준 상태에서 기준봉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근데 좀 적어요. 159만 5천 주. 종가는 17% 상승. 그런데 여기서 기준봉이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적어도 다시 쌍바닥을 뚫는 이런 게 기준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봉이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로 때리느냐 옆으로 깃발형으로 가느냐 N자형으로 빠지느냐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박스권처럼 깃발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저점이나 5일선 기준 잡고 여기 저가가 7,700원이네요. 7,700원 잡고 종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봉의 종가가 잠시만요. 7,700원 아이고 7,400 저가를 봐야죠. 7,170원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7,17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7,460원 구간인데 차트를 일단 보시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일단 더 선명하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으로 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고점을 한번 더 높였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이죠. 오늘 자율주행이랑 엮이면서 올린 건지 일단 고점을 한번 더 올렸는데요. 보시면 박스권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보시고 여기서 손절 라인 7,100 저가가 7,170원 7,170원 해놨는데 이 7,170원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여기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쌍바닥 찍고 쌍바닥 돌파 241선 돌파 이 구간이니까요. 여기서 2분할로 또 접근하시면은 대략 손절이 그냥 지금 보시면 손절이 대략 한 3.5% 4% 가까이 되는데 이게 오늘 그냥 양봉으로 도지형으로 좀 긴 도지형으로 끝나면 좋긴 하는데요.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한번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단 쌍바닥을 돌파하고 새로운 기준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는 잠시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 시세를 분출하고 거래량이 죽죠. 죽기 전에도 한번 다시 거래량 오고 다시 시세를 분출합니다. 이럴 때 보면 또 추세를 이렇게 바꿔주니까요. 그때마다 기준봉이라는 건 새롭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 크게 본 거랑 아니면 이쪽 본 거랑 크게 조금 뭐 축소형 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세를 바꿔봐도 이미 뚫었기 때문에 위에 꼭지로만 따져봐도 이미 뚫었습니다. 이 추세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지시고 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한 번 정도는 뭐 손절 잡고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슈어소프트입니다. 슈어소프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가 현대차예요. 기업 분석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14.91%, 배현섭의 7인 41%인데요. 이게 두 개 합치면은 55%, 다 합치면 뭐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데, 원래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좀 대주주 물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면은 1500주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예, 원래 발행 주식 수가 5100주인데 근데 이게 소프트 관련이거든요. 예, 이게 벌써 제가 한번 일지로 매매일지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잠시나마 거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 거래를 했었네요. 이때도 추세를 돌린 다음에 이 뚫어주는 약간의 이 봉을 보고 눌림 자리에서 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요. 이것도 이게 새로운 기준봉이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2강까지 기초 강의, 뭐 기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법 제 생각에는 그것만 잘 보셔도 뭐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거 좀 더 난이도 있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새로운 기준봉이 생겼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종가도 될 수 있지만 지수가 지금 좀 지수 설명은 이따 마감 시황에서 다시 해드릴 건데 지수가 일단은 음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양봉 지금 뭐 코스피 종합은 0.43, 코스닥 종합은 0.82인데 차트상으로는 음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 박스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조심하셔야 돼요. 슈어소프트는 이게 뭐 프로그램 테스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영입하고 있음. 이게 현대자동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미중 분쟁 갈등주인데 중국이 칼륨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전기차 업체들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제로 보고 있어 YMC의 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기술 보유 사실이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종가가 26%, 거기다 거래량은 2000주. 근데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위에 고점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대주주 물량이 그나마 그대로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큰 세량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건데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위에 매물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기준봉에서 일단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켜보는 용으로만 보셔야 돼요. 지켜보는 용으로만. 미중 회의가 지금 뭐 실무협의가 하고 있지만 그게 결렬된다면은 히토류 관련이나 무역 분쟁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일단 비스토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신생아 치매 의료기기, 신생아 모니터, 웨어러블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한번은 봐야겠죠. 뭐 재무는 뭐 그닥 이상이 없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났었고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상장한 날 쭉 뺐죠. 빼고 다시 물량 테스트, 테스트, 다시 음봉으로 테스트, 상한가 가고 음봉으로 테스트. 이런 상한가 후 음봉으로 빠지는 게 매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엔젤 사업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추세를 돌렸습니다. 추세를 돌린 상태에서 박스권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최저가가 뭐 더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건 최저가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또 흘러내리면 더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는지를 테스트를 하러 가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이 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 점 중요하니까요.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크게 보면 이런 박스권인데 단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항상 이렇게 내려오다 쌍바닥 찍고 돌파하면은 밥그릇. 여기서도 이렇게 뭐 이거는 좀 박스권 돌파 이런 건 못 잡아요. 솔직히 이런 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쌍봉해 준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돌파 매매라는 거는 이런 박스권을 약간 돌파해 줬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는 거라 이거는 솔직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한 종목만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4종목 정도만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일단은 이 로봇 관련주가 두산 로보틱스도 있으니까 일단 RS 오토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옛날에 여기서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왔죠. 기간 조정 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시세를 분출해 주었고 공격형 패턴으로 가다가 상한가 후 위에서 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일지 뭐 털고 나온 거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상한가봉에 이런 게 좀 있다면 의심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매집의 흔적이라고 칭한다면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단태님이 말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쪽이 3번 자리 후 흔들기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요. 다만 여기서 이게 241선 기준을 잡는다면 올라갈 때는 이게 분출하지만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이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작게 보면은 뭐 이게 역 헤드앤숄더일 수도 있고요. 이쪽이 돌파 구간이죠. 돌파 박스 구간인데 여기에서 요 사이를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뭐 뚫어주냐나 못 뚫어주냐가 좀 크긴 한데요. 이 부위를 뚫어주면 좋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도 박스권이죠. 이 자체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네요. 박스권을 오늘 뚫어준다면은 한 번은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상단 이 지점까지 이 지점이라고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한 이 지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표시가 있죠. 여기 이 꼭지, 이 가시의 꼭지 부분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기업을 보면 하는 일이 뭐 오토 로봇용인데 뭐 로봇 제어 프로그램도 하고 합니다. IoT 로봇 스마트 팩토리 다 하는데 ESS용 전력 변환 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총 한 5종목 공부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차트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100% 맞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주의하시고 공부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종목 강의 재미없었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